안녕하세요. 리나입니다. 오늘은 가죽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보통 원단, 옷감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지요. 모카시에서 실을 뽑아서 원단을 만들지요 정도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 분명 자주 접하는 가죽. 이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있나요? 보통 조금 아시는 분들은 가축에 무드질을 해서 가죽을 만들지 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정확하게 무드질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 가죽이라는 소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끝으로 가죽의 기본 특성과 관리, 그리고 좋은 가죽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럼 가죽이란 무엇일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동물의 표면을 벗긴 것이 가죽이다 이렇게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동물의 표면만 벗기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가죽일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가죽이란 것은 동물에서 표면을 벗기고 그것을 가공해서 가죽이란 것이 만들어집니다. 가죽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여러 단계로 나누어지며 동물의 원피 날가죽을 가공하여 부패하지 않고 내구성을 가진 가죽으로 만드는 복잡한 작업이에요. 이 과정은 주로 전처리 단계, 무드질 단계, 그리고 후처리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전처리 단계. 이 단계에서는 동물의 원피를 세척하고 불순물을 제거하여 가공 준비를 합니다. 그리곤 원피를 모으지요. 원피는 말 그대로 사냥을 하거나 도축장에서 고기를 생산한 후 남은 원피를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모은 원피를 소금 처리 염장을 해요. 원피가 부패하지 않도록 보관하기 위해 소금을 뿌려 염장 처리하거나 냉동 보관을 합니다. 소금 처리는 수분을 제거하고 미생물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요. 그 이후에 세척에 들어가요. 가죽을 물로 씻어 이물질, 혈액, 먼지 등을 제거해요. 그 다음은 털을 제거를 합니다. 화학약품 수산화 나트륨 또는 석회 등 사용해 원피에 남아있는 동물의 털을 처리하고, 이 과정에서는 피부 아래층에 있는 지방이나 단백질을 일부 제거하여 가죽이 부드러워지게 하지요. 그 다음은 플래싱을 합니다. 남아있는 잔여 조직, 지방, 근육 등을 제거해서 가죽만 남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전처리 과정입니다. 전처리가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결론은 세척하고 가죽 말고 다른 이물질을 제거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 무드질 단계에 들어갑니다. 무드질은 가죽이 부패하지 않도록 영구적으로 안정화시키고 원하는 특성, 부드러움, 내구성 등을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무드질 전에 가죽의 pH를 조정하기 위해 산 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이후 중화 과정을 통해 가죽의 pH를 안정화시킵니다. 그리고 무드질을 하는 거지요. 가죽을 약품에 담가 가죽 섬유가 영구적으로 변형되고 내구성이 강화됩니다. 무드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크롬 무드질과 식물성 무드질이 많이 사용돼요. 보통 여기서 우리가 살짝 알 수 있는 크롬 가죽과 식물성 무드질을 하는 베지터블 가죽이 나뉘는 거예요. 크롬 무드질은 크롬염을 사용해 빠르게 가죽을 안정화시킵니다. 보통 1일에서 2일, 조금 더 걸리면 3일 정도 걸려서 부드럽고 유연한 가죽이 만들어지며 대부분 우리가 제일 자주 접하는 그런 가죽 제품이 되지요. 다음은 식물성 무드질, 우리가 알고 있는 베지터블 가죽을 만들 때 사용되는 거지요. 천연탄닌을 사용해 천천히 가공하는 방식입니다. 대략 시간이 10일에서 15일 정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친환경 가죽에 튼튼한 가죽을 만들어냅니다. 여기까지가 무드질입니다. 특히 베지터블의 경우 각 가죽회사나 각 브랜드에 따라서 자기 자신들만의 천연탄닌 성분으로 각자의 대표적인 가죽을 만들어내지요. 이렇게 무드질이 완료된 후 가죽을 최종 제품으로 가공하기 위해 여러가지 후처리 작업을 하게 돼요. 무드질이 끝난 가죽은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 건조시켜요. 건조 방법에 따라 가죽의 질감이 달라지며 기계적 건조나 자연 건조 방식이 사용된답니다. 이후엔 가죽이 딱딱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화제를 사용하거나 기계적인 방법으로 부드럽게 만들고, 이 과정에서 가죽의 부드러움과 탄력을 조절할 수 있고요. 또 염색과 마감을 통해서 다양한 색상의 가죽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염색 후 방수성, 내구성, 광택 등을 위해 마감 처리 즉 코팅 또는 오일링가 이루어집니다. 그 이후 가죽을 원하는 두께로 깎아내거나 표면에 무늬를 넣는 등의 작업을 통해 최종 제품에 적합한 형태로 만들어요. 자, 이제 어느 정도 가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무드질은 어떤 것인지 살짝 알게 되셨을까요? 저기서 잠깐. 난 가죽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비싼 가죽 관리제를 구매해서 관리해야 하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잊고 있습니다. 가죽은 물론 인위적으로 우리가 가공해낸 가공물이지만 그 시발점인 원피는 우리의 피부와 같아요. 우리 피부를 어떻게 관리하나요? 세수하고 로션을 바르지 않는다면 피부는 퍽퍽해지고 각질이 생기고 마르면 갈라지고 하지요. 가죽도 같아요. 비록 가공했지만 기본 성질은 같기에 가죽에 유분이 스며들도록 우리가 로션을 바르는 것처럼 가죽에 로션들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비싼 제품과 저렴한 제품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중요한 것은 유분기를 부여하는 것이지요. 저렴한 핸드크림만 되어도 충분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발라주어도 미세한 얼룩이나 이염 등이 지워지고 좋은 컨디션의 가죽 제품이 유지된답니다. 끝으로 다음번엔 왜 명품 회사들은 베지터블이라는 좋은 가죽으로 제품을 만들지 않을까요? 라는 주제로 찾아뵐게요. 그리고 저에게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연락 주실 일이 있다면 하단 고정 링크에 연락처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